네, 중국 증시가 오늘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3,000선 넘어섰었죠. 오늘은 0.95% 정도 하락하면서 2,990선으로 다시 내려앉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위안화 가치는 지금 이틀 연속 절하한 것으로 나타나네요. 0.23% 정도 내렸습니다. 지금 고시환율 6.4971 위안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인민은행은 오늘도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14조 3,300억 원 정도 유동성을 공급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주식시장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종목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로 가보죠. 김옥윤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상하이 종합지수 2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좀 소폭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 흐름부터 살펴주시죠. 예, 오늘 좀 하락 시작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전일에 워낙 좀 중요한 시그널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의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가 연일 상승하면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이제 증감위 위원장 경질 이후 또 양해를 거치면서 이 당국의 증시 부양 의지를 좀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투심의 반응은 약간 미온적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3,000선을 회복하면서 투심의 개선이라는 중요한 동력을 얻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일 또 3,000선 회복 자체가 또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상승의 배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일 상한가를 간 세 종목을 보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 중국 증시 폭락의 시발점 원인이 되었던 것이 바로 신용투자 규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규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특히 금융 IT 기업들 항생전자와 심천금증테크놀로지가 3일 연속 상한가를 갔고 또 증시의 강세 를 기대한 상황 속에서 증권주가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에 화답하듯이 전일 중신증권이 상한가를 가면서 중국의 증시 상승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신용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이제 규제를 했었다가 이번에 신용투자 규제된 것을 완화한다고 하면서 그런 금융 IT 기업부터 3일로 상한가를 가는 움직임이 나왔던 거죠. 향후 관전 포인트는 이런 금융 IT나 증권주가 선도를 이끄는 가운데 인프라 업종을 비롯한 업종별 순환매가 이루어지는지 좀 진정한 의미의 상승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단기 신용거래 융자자금 대출을 재개한다는 그 소식에 어제 증권주들 많이 급등하는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또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 원동력이 됐고요. 자, 그렇다면 이 증권 산업부터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예, 그래서 전일 상한가 간 종목, 세 종목 중에 일단 저는 중신증권을 가져봤습니다. 중신증권, 증권업에 대해서 이야기에 앞서서 이제 글로벌 증시 상한가, 글로벌 증권 시장 상한가, 중국 특유의 증권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계 주식시장 순위, 시총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1위는 이제 NIS의 유로넥스트, 미국의 거래소고요. 두 번째는 나스닥 거래소. 입니다. 세 번째가 일본의 도쿄 거래소고 6위가 홍콩 거래소, 7위가 상해 거래소, 16위가 심천 거래소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홍콩 거래소, 상해 거래소, 심천 거래소 이렇게 중국의 거래소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국가별 토탈로 따지게 되면 토탈 시장 점유율은 약 12%로 미국에 이어 일본을 앞서는 세계 2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중국의 주식시장에 대해 독특한 특징을, 이제 역사적인 상황의 배경이 된 독특한 특징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거래소 차원에서 구분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A주, B주, H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H주부터 보죠. H주는 이제 홍콩거래 상장된 기업, 중국 기업 주식이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원래는 중국인 개인 투자자는 거래가 불가능했었고 외국인이 거래 가능했었던 것이 바로 홍콩 거래소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후광통이 열리게 되면서 중국의 개인들도 홍콩 거래소의 상품 종목들을 거래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상장 종목 수는 한 200여 개가 되고 A주에 비해 중국 본토의 정치 경제 상황의 영향을 좀 덜 받는다고 했었지만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거의 본토와 거의 동조화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이 A주와 B주인데요. B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B주 같은 경우는 상해와 선전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 외국인만 거래 가능한 종목들이 바로 B주입니다. 그래서 거래화폐는 달러와 홍콩 달러로 거래를 했고, 종목은 약 100여 종목 정도가 있는데 거래 종목과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후광통 도입 이후에 이 외국인만 거래갔던 B주에서 벗어나서 외국인들이 홍콩 거래소를 이용해서 상해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을 거래 가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본토 A주 거래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현재 호강통을 이용해서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상해 거래소 메인보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메인보드뿐만 아니라 중소판과 창업판 이 부분은 이제 신천 거래소 상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강통이 오픈돼야지 중국의 나스닥이라 불릴 수 있는 중국의 창업판을 이제 외국인인 우리도 거래가 가능하게 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강통이 이제 하반기 도입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도입 시 후강통의 제도적 제약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당일 청산이 안 된다는 부분이나 진입을 매수를 했을 때 정정과 취소가 불가하다는 이런 제도적인 제약들, 이런 제약들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외국인, 미국이나 유럽계의 투자는 이제 원활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진핑 정부가 지금 뭐 증권 산업을 10년 10배 성장의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이 증권 업황은 계속적으로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증권 산업 자체에 대한 그 성장성에 대해서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들의 실적도 많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또 최근에 증시가 또 많이 살아나는 움직임 펼치면서 올해 또 증시는 뭐 4천선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그 전망도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증권주를 주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증권주 중에서도 중신증권을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의 1위 기업이죠. 자, 이 기업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예, 중신증권, 뭐 시택증권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의 증권업계 1위 회사고요. 금융계 블루칩 기업이죠. 브로커리지 증권인수 IB 분야에서 중국 금융업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타사에 비해 시장 점유율이 높고 매출액, EPS 같은 수익 방면에서 가장 높은 증권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의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브로커리지가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IB가 15%, 자기 거래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로커리지 업무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선두를 다리고 있는데 단순 브로커리지뿐만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 쪽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러므로 인해서 관리 자산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자산운용사를 자회사로 보유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중국 IB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IPO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IB 부문의 매출액이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기업의 IPO 같은 경우는 외국계 회사에 맡기질 않고 국내 증권사가 독점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좀 중신증권이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중국의 국내 업무뿐만 아니라 홍콩 시장의 IPO 그리고 해외 기업 M&A 등 사업 다각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에 홍콩 주식 IPO 건수와 해외 M&A 건수가 상당히 성공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으로 전환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내 증권사 중에 가장 높은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CLSA 아시아 법인을 인수해서 중국 증권사 중에는 처음으로 해외 증권사를 인수하는 그런 뉴스도 나오게 됐죠. 이러한 이제 펀더멘탈적인 좋은 이벤트들이나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자주 살펴보는 재무 분석을 빼놓을 수 없겠죠. 분기로 살펴보게 되면 최근 중국 증시의 하락에 따라 동반 하락하게 된 중신증권이지만 실적은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최근 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아닌 세 자릿수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50% 육박하는 상당히 고효율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 분석을 통해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해외 투자은행의 기업 문화를 많이 수용하려는 그 의지를 또 보여주고 있어서 중국의 골드만삭스를 꿈꾸는 그 기업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이야기 들어보니까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정말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면 1등 증권사의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을 만한 그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가를 보니까요. 어제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좋은 신호가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 얼마나 있는 건지 투자 포인트와 더불어서 투자 전략 들려주시죠. 예, 중신증권에 투자하는 포인트는 굉장히 깔끔하고 분명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신용투자 규제 완화. 어떻게 보면은 이 완화로 인해서 이제 상승은 시작되었다라고도 조금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용투자 규제가 완화되면서 항생전자나 신천금증 테크놀로지 같은 금융 IT 기업들이 수혜가 예상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너무 가파르게 3일에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충격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고요. 증시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표 증권주의 투자는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이즈가 있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변동성에서도 어느 정도 방어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어지는 성강통 시행에 따른 증시 화랑이 예상된다면 이거에 대한 수혜도 또한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 성강통 시행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하반기에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진감이 위원장이 경질된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 신용투자를 너무 강하게 옥죄면서 금융적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거든요. 이런 새로운 이제 그 진감이 위원장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신용 규제부터 풀기 시작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이제 투심의 개선과 증시 하락의 즉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러한 진감이의 기조에 대한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이어져서 하반기 성강통도 기대하라는 멘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수혜를 받으면서 실제 투심이 이제 개선이 되게 되면 상당히 변동성을 동반한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에 대한 수혜는 중신증권이 상당히 누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중신증권은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글로벌 IB로서의 도약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여지는데요. 특히 중국 내 IPO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국이 계속 지속적인 IPO를 시행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증권사에 머무르지 않은 글로벌 IB적인 활동 말씀하신 대로 중국판 골드만삭스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이제 아까 보셨던 실적 개선으로 인한 장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떤 그 이슈나 테마로 인해서 반짝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적이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일단은 주가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신용규제와 당국의 중신증권에 대한 임직원 조사로 인해서 굉장히 주가에 큰 타격을 받았지만 그런 타격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꾸준히 나왔다는 점이 중요한 장기 상승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분석, 가격 분석 전략 제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 큰 하락 속에서도 14위안 정도에서는 하방력 일석을 확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일 긴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최근에 완만한 상승 이후에 좀 가파른 상승을 좀 보여줬고 현재 진입을 한다고 보았을 때 1차 목표가인 22위안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한 32위안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도 항상 유념하셔야 되는데요. 손절은 하방 적립선이 확보된 14인을 깨게 되면은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재심의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하방 보다는 상방 쪽으로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판단하실 경우는 중신증권 같은 증권주를 관심 가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아닐까 생각을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차이나 종목은 중국 1위 증권사 중신증권, 시특증권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중신증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호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마켓 이마기장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